내 마켓의 유입이 바로 돈이다. 블로그 마케팅 하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사업자님들이 블로그 마케팅 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라면 누군가가 내 상품을 외부 매체에서 언급하면서 사람들한테 글로서 소개를 하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내 가게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즐겨 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누구한테 부탁하고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도 잘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블로그를 활용한 유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약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역시 네이버 블로그죠. 그렇죠? 자, 결국은 노출입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노출이 되어야 주문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일단 내가 상품을 올리면 상품 등록 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외부로부터 고객들이 내 마켓에 들어오게끔 유입 작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의 상세 페이지가 외부 채널에 카페나 블로그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이트 URL이 외부에 많이 게재되고 언급되도록 하는 것이 백링크 작업인데 이와 같은 작업이 SEO 지수를 크게 올립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리상 노출을 하려면 블로그 SEO, 스마트 스토어 SEO 다 중요합니다. 검색 엔진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SEO가 잘 세팅된 상태에서 고객이 들어왔다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나가게끔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 페이지 최적화 작업도 해줘야겠죠. 그래야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노출이다. 그래서 노출을 위한 각종 마케팅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마케팅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의 수단들은 유튜브도 있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개의 채널들이 있지만 이번 편에서는 그 블로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 마켓에 유입시키는 그 방법만 한정적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블로그 마케팅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적화 블로그냐 아니면 일반 블로그냐 아니면 어뷰징 블로그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보통은. 근데 어뷰징 블로그는 어떠한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이면서 이제 네이버가 선정한 인플루언서 블로그는 영향력 있는 블로그이면서 최적화 블로그인 것이죠. 블로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내 블로그로 가지고 내가 이 유입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의 블로그를 가지고 유입 작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마케팅을 구사를 하게 되는데요. 내 블로그는 하루아침에 바로 띄우기 힘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블로그를 최적화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블로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남의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마켓에 수많은 고객들이 들어오게끔 작업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적화 블로그는 어떠한 글을 써도 1페이지, 2페이지에 노출되는 블로그, 나머지 한 90%는 일반 블로그인 것이죠. 그리고 노출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는 오랫동안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블로그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자기 블로그를 최적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 같은 셀러들은 충분히 일반 블로그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블로그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누구나 자기 블로그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지금 관점은 남의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대행사를 통해서 작업을 맡기는 방법, 아니면 내가 직접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찾으려면 인플루언서들한테 내가 특정 키워드를 조회해서 나오는 인플루언서들한테 나의 작업을 의뢰하는 방법, 또 최적화 블로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 개념은 SNS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반 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정해준 그런 그 블로그 운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적화 블로그인 경우에는 내가
체험단이나 아니면 단순한 웹문서를 게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블로그는 뉴스 마케팅이나 아니면 일반 웹문서 또 체험단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가 블로그가 좀 더 비용이 더 비싸고 대신 노출이 잘 되죠. 대행사를 쓰게 되면 대행료가 또 따르게 되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내 블로그 키우는 것을 한 장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속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노출이 되는 키워드 선정,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블로그를 키우시면 됩니다. 물론 이 뒷배경에 감춰진 C랭크나 다이아의 로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좋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지속적으로 쓴다. 그 대신 글의 양이 노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주제로 깊이 있게 글을 쓴다. 그 다음에 상세 키워드 위주로 제목을 잡거나 태그를 잡아서 글을 쓴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목적은 최적화 블로그 만들기가 나의 블로그를 키우는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테마, 다른 사람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블로그한테 협찬 글을 요청을 하고, 방법은 체험단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뉴스레터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실어주기만 하게끔 하든지, 두 번째는 단순 웹문서 의뢰를 하는데 준비된 원고를 단순 게재하는 것이고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라도 일반 블로거들한테도 물건을 써보고 글을 또 사진을, 영상을, 협찬글을 게재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 블로거들한테는 큰 키워드는 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매를 하는 또 방법이 있죠. 이것이 런칭 시 내가 어떤 상품을 런칭할 때는 이 공동구매의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웃이 많은 최적화되어 있는 블로그한테 운영자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면 공동구매의 효과가 꽤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행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대행사는 글 쓰는 사람과 의뢰인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150만 원을 주면 대행사는 25,000원으로 글 써줄 사람을 모아요. 예를 들어서 20개 블로그를 섭외해서 비용을 50만 원을 지불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조직의 운영비와 마진을 먹는 방식이죠.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노출이 되게 작업을 돕고 원고 검수도 해줍니다. 물론 깡통 마케팅하고 돈도 적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연결만 해주고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싼 블로그만 찾아가지고 비용을 적게 드리는 방식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된 대행사들은 노출이 되게끔 작업을 도와주고 원고 검수도 합니다. 내가 그 수고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면 대행사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일일이 찾으면 이 막대한 대행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블로거한테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3개의 템플릿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1차는 제안할 레터, 두 번째 2차는 조건 협상할 레터. 얼마면 되겠니? 이게 부족해? 그러면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딜하는 레터. 세 번째는 이제 서로 하기로 했으면 준비된 원고를 제공을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좀 주의할 점, 강조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원고, 이렇게 3가지 레터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레터를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이라는 존칭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존중해주는 게 좋죠. 이제 블로그 이름이 곰돌이의 리뷰라고 치면, 곰돌이의 리뷰 블로그를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 대표님이 신발 깔창을 들어서 냄새 맡는 짤은 정말이지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글을 잘 쓰실까? 너무 부럽습니다. 늘 생생하고 현실적인 글에 오늘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호감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나를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저도 대표님이 리뷰한 깔창과 연관이 있는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요. 내가 뭐 신발을 판다든지 아니면 신발 보관함을 판다든지 상품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저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를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은 어떤 제품인데요. 가격은 얼마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핵심인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블로그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하면서 리스펙하는 그런 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막 주저리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처음에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상품은 중국에서 갖고 와서 파는 상품이라서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되는 구조라서 재고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원고를 살짝 다듬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사입 제품이면 체험단,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써보고 글을 올리는 거, 체험단과 단순 문서 게재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순 등록인 경우에는 원고료는 2만원입니다. 원고료는 블로그마다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다르니까 협상을 통해서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준비된 글을 단순히 올려줄 때는 2만원, 직접 체험해보고 후기식으로 스스로 올려줄 때는 5만원에서 10만원, 비싼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50만원, 아주 파워 블로그는 100만원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메일에 금액 협상 내용이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다면 대표님의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입금 계좌를 알려주시면 즉시 입금하고 원고를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늘 좋은 블로그를 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이추하고 가요. 서로 유추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회사 누구 드림.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클리어하게 오픈해야 상대도 경계심을 풉니다. 휴대폰 번호 자기 회사 주소, 나의 이메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거래를 하는 상대방하고 익명으로 거래를 하지 마세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상대방의 블로거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항상 확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택전 사전 준비 자료 두 번째는 블로그를 의뢰할 때 전달할 사항.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를 블로그를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어떤 내용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컨택을 해서 다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보내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첫 번째는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10명의 블로그한테 각각 다른 메인 키워드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수만큼 메인 키워드를 뽑아서 분배를 한다. 차량용 방향제면 차량용 방향제, 실내 방향제, 차량형 환풍구 방향제 여러 개의 내가 띄우고 싶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여러 명의 블로그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키워드만 해서 내 상품으로 유입되는 수많은 블로그들이 쫙 뜰 뿐이지 골고루 사람들이 키워드를 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키워드 하나, 태그 키워드는 10개, 각 사람마다 10개를 뽑고요. 키워드 도구들을 통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특장점, 내용을 원고를 작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단 위주로 글을 써주시는 분이 있다면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간략하게 딱 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을 붙여서 글을 써주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 원고 업로드만 해주어서 다듬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구체적으로 각각 다른 스타일로 원고를 써줘야 합니다. 사진컷이 필요한데요. 블로거당 한 5장씩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하나는 사서 500장 이상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래서 샘플을 산 다음에 동영상도 언박싱 영상부터 충분히 찍어서 다양한 조명, 다양한 장소에서 찍어서 만들고 구간 나눠서 GIF 파일로 만들고 스토리를 다 붙입니다. 그 영상 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법, 뚜껑을 여니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스토리를 다 붙여줍니다. 움짤은 블로그의 최고 좋은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켓으로 유입할 URL,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디퓨저다. 디퓨저를 넣어서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런 마켓을 운영을 한다고 치면요, 고객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공하는 링크는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조회해서 들어와서 있는 나의 마켓의 특정 주소,
주소를 링크 주소 복사를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상단부에 보세요. 디퓨저라고 네이버 쇼핑에서 키워드를 조회해서 들어온 결과값인 거죠. 예, 그래야 네이버 검색 엔진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하지 않고 여기에 상세 페이지로만 URL을 요거만 보내주는 것은 아무런 네이버 쇼핑에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얘를 그럼 뭐 비틀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주소를 단축을 해서 카피를 해서 요 주소를 가지고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슬래시 뒤에 있는 것을 디퓨저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URL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만 줘도 블로그의 하단부에 이 URL이 이렇게 담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분명히 디퓨저를 조회해서 들어온 결과값의 URL인 것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미 컨택 대상이 정해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부탁할 건지 어떤 자료를 부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인 키워드 하나 사람 수만큼, 태그 키워드 10개 사람 수만큼, 상품의 특장점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사진 컷 적어도 한 사람한테 5개씩, 그 다음에 동영상 언박싱 자료부터 컷으로 움자를 만들고 그 GIF 파일을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켓으로 유입할 URL인데 검색 엔진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탁하는 이 메인 키워드를 조회해서 박제한 URL 그걸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로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블로거의 영향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서로 상호 협상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과 콜라보가 될 만한 연관 검색어와 대키워드를 찾아서 리스트업을 해두는 겁니다. 내가 디퓨저다, 차량용 방향제다, 운동화다 이렇게 큰 키워드 위주로 조회를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소싱한 신발 보관함을 판매하고 있다면 내가 슈트리, 신발 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신발 주머니 아니면 구두, 운동화 등의 연관 검색어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검색어로 조회했을 때 나오는 블로거들이 접촉 대상이다. 연관 검색어 중에서 가장 큰 키워드로 네이버 홈에서 뷰 탭에서 블로거들을 찾는다. 금방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면 슬리번보다는 운동화.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가 운동화 밑에 단화 밑에 슬리본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부 키워드 쪽보다는 큰 키워드인 운동화 쪽.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파타고니아 등산화보다는 등산화라는 큰 키워드 쪽 이렇게 대표 키워드로 조회를 해서 나오는 그런 블로그를 찾아야 됩니다. 1페이지에 노출되는 블로그 중에서 협찬받지 않고 내돈내산으로 쓴 블로거가 우리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 다음에 글을 올린 날이 오래되었는데도 새롭게 올린 글들과 섞여 있는데 1페이지에 오래전에 올린 글이 남아있으면 그 블로그는 노출의 힘이 좋은 블로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로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상단 블로그 URL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디퓨저라고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뷰 영역을 클릭을 하고 블로그에서 1등 뜨는 여기에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접촉 대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이 이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문서의 글번호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아이디 플러스 골뱅이 네이버닷컴 하면 전부 다 이 수많은 블로그 의뢰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뽑을 수 있겠죠. 블로그를 조회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것이 이분의 네이버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블로그.naver.com 뒤에 나오는 요거 ABCDEFG 요게 아이디고 이 뒤에가 글의 문서 번호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블로그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일단 내가 하나 의뢰를 하려고 하면 이번 타이밍에는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블로그 리스트를 키워드별로 다 조회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 명의 리스트를 뽑은 뒤에 가령 90명한테 동시에 미리 준비된 템플릿을 불러와서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템플릿을 말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놓은 게 하나의 레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안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건 뭐 어디 다른 데서 메일을 보내건 간에 여기 콤보 박스에 개인별로 체크를 하고 보내야만이 받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되어서 1대1로 특별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와 같이 받는 사람의 여기 개인별로 체크가 돼야만이 여기에 수많은 받는 사람들의 그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어도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많이 능숙한 사람도 깜빡 잊어먹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막 70개 80개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이 뭐야 스팸이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콤보 박스에 체크를 해야 된다. 다수의 리스트를 뽑아 동시 전송할 때는 수신자별 특색 있는 블로그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블로그 보니 너무 좋았어요. 여러한 내용이 참 나한테는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블로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블로깅이 끝난 후 반드시 감사 레터를 보내고 핫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서 잘 써먹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잘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너무 고마웠다, 앞으로도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뭐 커피 쿠폰 하나 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통계를 확인해서 로그 분석을 통해서 유입 체크와 성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통계 기능에 마케팅 분석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실적이 기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야 작업을 했을 때 나한테 득이 되겠다, 좀 더 힘을 더 쏟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의외로 이런 성과 분석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천만 개 이상의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마케팅 수단은 역시 블로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내가 템플릿들을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잘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내가 팔려는 상품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 중에서 대키워드로 조회를 한 다음에 리스트를 뽑고 그 리스트에 한꺼번에 90개씩 100개씩 막 메일을 보내는데 개인별로 특별 제안한 것처럼 보내고 피드백 오는 사람들한테 2차 준비한 협상 메일을 다시 또 금액 합의하는 내용을 또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돼서 같이 일하기로 결정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키워드, 핵심 키워드 하나, 태그, 또 사진, 또 내용의 요약, 검색 키워드 박제된 URL까지 이렇게 깐종하게 정리를 해서 원하는 말을 마지막 3차 레터로 보내시면 된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땡큐 메일을 반드시 보내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까지 해줘야 이 블로그가 제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를 활용해서 유입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 블로그도 최적화 블로그로 키우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내 마켓을 키우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빅파워샵이나 프리미엄 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